En Indy 2, Indy 3, indianer. 4 Indy 5, Indy 6, indianer. 7 Indy 8, Indy 9, indianer. 10 indianerbørn. De hoppede ud i båden. 에거서 크리스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에필로그. 런던 경시청의 부경시총감인 토마스 레그경은 참을성 없게 말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전부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투성이야. 메인 경감이 정중하게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경시총감은 계속 말을 이었다. 섬에서 10사람이 죽고 그 밖에는 아무도 없다니 그것은 말이 안 돼. 메인 경감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 어떡합니까? 토마스 레그경이 말했다. 제기랄, 이보게, 메인, 누군가가 틀림없이 그들을 죽였을 거야.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검시 보고서에서는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던가? 하나도 없습니다. 워그레이브 판사와 롬바드 대위는 총에 맞았는데 워그레이브 판사는 머리를 관통했고 롬바드 대위는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브렌트 양과 마스튼 양은 청산가리로 독살되었지요. 로저스 부인은 수면제 과용으로 죽었고요. 로저스의 머리는 쪼개져 있었습니다. 블로어의 머리는 부서졌고요. 암스트롱 의사는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메카서 장군은 머리 뒤를 맞아서 죽었고 베라 클레이슨 양은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부경시총감은 질겁을 하며 말했다. 그거 참 골치 아픈 사건이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스티클 헤이븐 주민들에게서도 쓸만한 단서는 하나도 얻을 수 없었다는 말인가? 빌어먹을. 그들은 뭔가를 알 텐데. 메인 경감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 마을은 아주 순박한 어촌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 섬을 샀다는 것밖에 모르더군요. 누가 그 섬에 식량을 공급하고 모든 필수품을 준비해 주었나?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이작 모리스지요. 그럼 그는 뭐라고 하던가?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부경시총감은 얼굴을 찌푸렸다. 모리스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나? 아니, 그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조사했습니다. 모리스는 점잖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베니토 증권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약 밀매에도 손을 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리스는 아주 철저한 녀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이번 사건에도 관계되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가 그 섬을 샀지요.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 대리로 그 섬을 사는 것을 분명히 밝혔답니다. 이름을 감추고 있는 제3의 인물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금 출처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단서가 있겠군. 그래? 메인 경감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모리스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녀석은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사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장부를 교묘하게 꾸며놓았거든요. 베니토 사건에서도 우리가 크게 당했지요. 그는 자기 의뢰인의 행적을 철저하게 감춰놓았습니다. 토마스는 한숨을 쉬었다. 메인 경감은 계속 말을 이었다. 스테이클 헤이븐에서 모든 일을 꾸며놓은 것은 모리스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오웬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일하는 거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에게서 그 섬에서 어떤 시합이 있다고 말해놓았다는군요. 외딴 섬에서 일주일간 버틸 수 있는 내기를 하는 시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구조 연락이 와도 모르는 채 하라고 했답니다. 토마스 레그경은 불안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게 될 때까지? 메인 경감은
어깨를 으쓱하고 말했다. 그 인디언 섬은 그 전에 젊은 미국인인 엘머 로브슨이 사들였었다는 것을 잊고 계신 모양이군요. 부경씨 총관님. 그 사람은 그곳에서 아주 유별난 파티를 열곤 했죠. 그 지방 사람들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인디언 섬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예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뿐이라고 여기게 되었지요. 그 점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부경시 총감은 침통하게 그 말을 인정했다. 메인 경감이 말했다. 프레드 네러코트가 그 파티에 좀 관여했던 모양인데 그가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전혀 예상 밖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로브슨의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과는 너무도 틀리다는 거였죠. 모두 평범하고도 말이 없었던 점이 그가 SOS 신호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때 모리스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섬에 배를 타고 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섬에 언제 갔나? 11일 아침에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그 신호를 보았답니다. 하지만 그날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일 오후에 배를 보낼 수 있게 되자마자 그곳으로 가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에 닿기 전에는 아무도 그 섬을 떠날 수 없었다고 확신하더군요. 폭풍이 분 다음이라서 바다가 거칠었으니까요. 육지로 헤엄쳐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육지까지는 1마일, 약 1.6km 넘는 데다가 해안 근처에는 파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안의 절벽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섬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부경시 총감은 한숨을 쉬었다. 그 레코드는 어떻게 된 건가? 그 집에서 발견된 건 말일세. 거기에서는 뭐 도움될 만한 것 좀 발견하지 못했나? 메인 경감이 말했다. 그것도 철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극이나 영화의 음향 효과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은 UNON이 주문을 했는데 아이작 모리스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연이 되지 않은 아마추어 연극에 사용될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 레코드와 원고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레그경이 말했다.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었나? 메인 경감이 침울하게 말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그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저는 그 레코드에 있는 내용을 가능한 한 거의 조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섬에 도착한 로저스 부부부터 시작해봐서 말입니다. 그들은 전에 브레디라는 노부인 밑에서 일했는데 그 노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녀의 사인을 조사한 의사에게서 별다른 것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노부인을 독살하거나 또는 그 비슷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성의 없이 돌보아서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의사는 그런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워그레이브 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세튼에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였습니다. 물론 세튼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었지요. 그가 교수용으로 죽은 뒤에 그것을 명백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지요. 거의 모든 사람이 세튼이 결백하다고 했습니다. 워그레이브 판사의 판결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지요. 클레이슨 양은 물에 빠져 죽은 아이의 가정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보다도 사실은 아주 모범적인 일을 했더군요. 그 아이를 구하러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가다가 간신히 그녀만 구조되었습니다. 계속하게 부견시 총감이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메인 경감도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암스트롱 의사입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의사입니다. 할리 거리에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무척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불법적인 수술 같은 것을 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1925년 리드 무어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클리스라는 여자를 수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여자는 복막염이었는데
수술 도중에 죽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 당시에 기술이 미숙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수술 경험이 많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기술이 미숙하다는 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지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브렌트가 있습니다. 비어트리스 테일러라는 처녀가 브렌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애인하고 놀아나다가 임신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에 빠져 죽었지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범죄 행위는 아니지요. 부경시청감이 말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인 것 같군. UNON은 법이 손댈 수 없는 사건들만 다루었단 말일세. 메인 경감은 그 말에는 신경 쓰지 않고 보고서를 읽어나갔다. 마스튼 청년은 꽤나 험하게 운전을 해댄 모양입니다. 그는 2번이나 운전면허증을 빼앗겼더군요. 제 생각에는 아예 운전을 못하게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스 부근에서 존과 루시 컴베스란 2 아이를 치어 죽였더군요. 그의 친구들이 증언을 해서 그는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맥카서 장군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더군요. 아더 리치몬드가 프랑스 전선에서 그의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작전 중에 죽었습니다. 그와 장군 사이에는 아무런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것은 지휘관들이 불필요하게 부하들을 희생시킨 거였습니다. 아마 맥카서 장군의 경우도 그런 종류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군. 부견시 총감이 말했다. 이젠 필립 롬바드입니다. 롬바드 대위는 외국에서 매우 복잡한 사건에 관련되어 있더군요. 1~2번인가 법정에까지 갔었던 모양입니다. 대담하고도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어떤 곳에서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법도 한 인물이죠. 그리고 블로우가 있습니다. 메인 경감은 잠시 주저했다. 그는 이곳 출신입니다. 레그경은 흥분했다. 블로우라. 부경시 총감은 딱딱하게 말했다. 그 친구는 악당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경시 총감이 말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친구는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었지. 아주 교활한 친구야. 내 생각에도 그가 랜더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 같네. 그 당시에 나는 무척 불쾌했었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해리스에게 조사해보라고 했지만 그도 역시 아무 단서도 잡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했다면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냈을 거라고 생각해. 그는 정직하지 않았어. 잠시 말이 끊겼다가 토마스 레기경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아이작 모리스가 죽었다고 했지? 그는 언제 죽었나? 그것을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아이작 모리스는 8월 8일 밤에 죽었습니다. 수면제 과용으로 바르비투르 산염 종류였습니다. 그것이 사고인지 자살인지 확인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레그경이 느릿하게 말했다. 내 생각을 좀 들어보겠나 메인? 그러죠. 레그경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리스는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죽었단 말일세. 메인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경시청감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 모든 일이 정말이지 놀라워. 불가능하단 말이야. 10명의 사람들이 바위섬에서 모두 죽다니. 그리고 우리는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메인 경감은 기침을 한 뒤에 말했다. 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집착한 어떤 미치광이의 소행입니다. 그는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는 10사람을 추려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부경시청감은 흥분해서 날카롭게 말했다.
죄가 없다고? 내 생각으론 그는 말을 끊었다. 메인 경감은 잠자코 기다렸다. 레그 경이 한숨을 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계속하게. 그는 말했다.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네. 이 사건의 단서말일세. 그런데 그만 사라져버렸어. 자네가 하던 말을 계속하게. 메인 경감은 말을 이었다. 처형시켜야 할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들은 처형되었지요. UN 5회는 그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섬에서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부경시총감이 말했다. 그 사라지는 기술이 문제야. 하지만 메인,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나? 메인 경감이 말했다. 각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정말로 그가 섬에 있었다면 그는 섬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흥미있는 진술을 종합해보면 그는 섬에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한 것은 그가 사실은 그 10명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부경시총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메인 경감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그 점을 생각해 보았지요. 조사도 해보았고요. 게다가 우리는 그 인디언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베라 클레이슨이 일기를 썼고 에밀리 브렌트도 그랬으니까요. 워그레이브 노인도 기록을 했습니다. 딱딱한 법조 문체였지만 상당히 명백합니다. 그리고 블로우도 기록을 남겼고요. 이런 것들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런 순서로 일어났습니다. 마스튼, 로저스 부인, 메카서 장군, 로저스, 브렌트 양, 워그레이브 판사. 그가 죽은 뒤에 베라 클레이슨의 일기에는 암스트롱 의사가 밤에 몰래 집에 빠져나갔고 블로우와 롬바드가 그를 따라 나갔다고 써 있었습니다. 블로우도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단 2마디. 암스트롱이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결론에 이를 것 같습니다. 암스트롱 의사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만일 암스트롱 의사가 미쳤다고 한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죽인 뒤에 바다에 빠져서 자살했거나 육지로 헤엄쳐 가려다 죽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좋은 결론일 거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첫째로 검시 의사의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8월 13일 아침 일찍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서를 줄 만한 것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적어도 36시간이나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스트롱 의사에 대해서만 상당히 다른 말을 하더군요. 그의 시체가 물에 떠밀려오기 전에 8에서 10시간가량 물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설명으로 가능한데, 즉 암스트롱 의사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밤에 바다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체가 물에 떠밀려온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시체는 2개의 바위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옷뭉치와 머리카락 등이 있었습니다. 11일 만조 때 그곳에 떠밀려왔던 것이지요. 즉 아침 11시경에. 그 이후에 폭풍이 차츰 가라앉아서 그 뒤부터는 만조선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암스트롱이 그날 밤 바다로 나가기 전에 나머지 셋을 해치웠다고 일단 가정해보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암스트롱 시체가 만조선 밖으로 끌어내져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파도가 닿았던 것보다 훨씬 위쪽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땅 위에 똑바로 눕혀져 있었지요. 아주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한 가지 점이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암스트롱이 죽은 뒤에 누군가 섬에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11일 이른 아침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스트롱이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물에 빠져 죽었겠지요. 그러면 3명이 남게 됩니다. 롬바드와 블로우, 그리고 클레이스. 롬바드는 총에 맞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암스트롱의 시체 가까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베라 클레이슨이 그녀의 방에서 목에 매달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블로우의 시체는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커다란 대리석에 맞고 으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 대리석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부경시총감이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의 창문이었나? 베라 클레이슨의 창문입니다. 이제 이 사건들을 따로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립 롬바드. 가령 그가 그 대리석을 블로우에게 떨어뜨리고 나서 베라 클레이슨을 기절시켜서 목 매달았다고 합시다. 그런 뒤에 그가 바닷가에 나가서 자신을 쏘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그의 권총을 옮겨 놓았단 말입니까? 그 권총은 2층의 방에서 발견되었으니까요. 워그레이브 판사의 방에서. 부경시총감이 물었다. 그 총에 지문은 없었나? 있었습니다. 베라 클레이슨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남자가 살아있어야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따라서 베라 클레이슨이란 말씀이시죠? 그녀가 롬바드를 쏘고 그 권총을 집 안으로 가져와서 블로우의 머리에 그 대리석을 떨어뜨린 뒤 목을 매달았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녀의 방에는 의자가 있었고 그 의자 위에 그녀의 신발에 묻어있는 것과 똑같은 해초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의자 위로 올라가서 목에 밧줄을 메고 의자를 차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는 발로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자들처럼 벽에 똑바로 놓여 있었거든요. 그것은 베라 클레이슨이 죽은 뒤에 갖다 놓은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잠깐만. 아니 베라 클레이슨이 목을 맨단 다음에 의자를 발로 찼잖아. 근데 다른 의자들처럼 벽에 똑바로 놓여 있었다고? 그럼 베라 클레이슨이 목 매달아서 의자를 발로 찬 다음에 누군가 와서 그 의자를 정리했다는 거잖아. 뱃사공 아니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블로우가 남습니다. 롬바드를 쏘고 베라 클레이슨을 목매단 뒤 밖으로 나가서 줄이나 다른 것으로 매달아 놓은 커다란 대리석을 자신의 머리에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자살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블로우는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블로우를 잘 압니다. 그는 완벽한 정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버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경시총감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메인 경감이 말했다. 따라서 그 섬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모든 사건을 끝내고 자기 자신도 깨끗이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스티클 헤이븐 사람들은 구조선이 그곳에 닿기 전에는 아무도 그 섬을 떠날 수 없었을 거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그는 말을 끊었다. 부경시총감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한숨을 쉬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정말로 그렇다면 그는 말했다.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